1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전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은 클래식의 대작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심층 분석합니다. 우리는 오늘 1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전 세계 청중의 신경계를 완벽하게 장악해온 기묘한 선율에 대해 아주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단순함의 극치인 리듬의 반복이 어떻게 인간의 집착과 광기를 예술적 숭고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모리스 라벨의 완벽주의적 천재성이 집약된 이 위대한 작품의 이면을 지금부터 정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곡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파리의 예술가들은 이것을 음악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거대한 기계 장치의 소음이라고 불러야 할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곧 경외심으로 변했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 곡을 통해 인간의 의지가 예술적 완성도에 도달하는 가장 치열한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1200초 동안 이어지는 이 장엄한 다큐멘터리는 여러분을 1928년의 파리로 완벽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비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십시오. 모리스 라벨은 1875년 3월 7일 프랑스 남서부의 평화로운 항구 도시 시부르에서 태어나 스페인과 프랑스의 문화적 자양분을 동시에 흡수하며 음악적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위스 출신의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으며 이러한 배경은 훗날 라벨이 음악을 기계적인 완벽함으로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스크 혈통으로 라벨에게 스페인풍의 정열적인 리듬과 서정적인 멜로디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가문적 배경은 라벨이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화성학의 비범한 재능을 보였으며 파리 음악원 입학을 통해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파리는 벨에포크 시대의 정점에 있었으며 수많은 예술적 혁신이 일어나는 중심지였습니다. 라벨은 이곳에서 전통적인 고전주의 형식과 인상주의적인 색채감을 동시에 체득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이미 정밀한 시계 장치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평론가들로부터 정교한 장인의 솜씨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볼레로라는 거대한 실험적 대작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라벨의 음악 교육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이 교차하는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포레와 같은 스승들로부터 정통적인 작곡 기법을 배웠으나 동시에 자신만의 파격적인 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그가 장차 현대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악에서 느끼는 그 정교한 미학은 바로 이 시기의 치열한 고민과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분간 이어질 이 대작 다큐멘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여 볼레로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1920년대 파리는 1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예술적 혁신의 용광로이자 현대적 미학이 새롭게 정의되던 시기였습니다. 라벨은 이 시기에 이미 유럽 최고의 작곡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나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창조적인 갈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예술적 조류는 인상주의를 넘어 신고전주의와 표현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라벨은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계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감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였으며 이는 그의 음악 속에 정교한 기계적 리듬으로 투영되었습니다. 파리의 살롱 문화는 라벨에게 다양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교계 이면에서 라벨은 자신만의 고독한 창작 세계에 침잠하며 완벽한 음향의 조화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는 고독한 장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으며 단 하나의 음표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결벽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고뇌의 만남은 보레로라는 불멸의 명곡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전쟁의 비극을 잊게 해줄 새로운 형태의 자극에 목말라 있었으며 라벨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청각적 충격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음악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음악 언어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음악이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인간의 이성과 감각이 만나는 정교한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훗날 보레로의 그 집요한 반복과 점진적인 확장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기록물들을 통해 라벨이 겪었을 그 치열한 창조의 고통과 시대적 압박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었으며 볼레로는 그 교향곡의 가장 화려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벨이 설계한 그 거대한 음악적 장치의 신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8년 어느 날 라벨은 러시아 출신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아이다 루빈스테인으로부터 스페인풍의 관현악 발레곡을 만들어 달라는 거절할 수 없는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베니스의 아이베리아를 편곡하려 했으나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무산되자 라벨은 단 하나의 주제만을 반복하며 오케스트라의 색채만을 변화시키는 전무후무한 실험적 구조를 설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 곡을 단순히 오케스트라의 점진적인 크레센도 실험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으나 그 내부에는 수학적인 정밀함과 공학적인 치밀함이 숨어있는 거대한 음악적 장치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파리는 예술적 혁신의 용광로였으며 라벨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청중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복의 미학을 통해 현대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습니다. 발레의 역동적인 리듬과 스페인의 정열적인 감수성이 결합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라벨은 이 곡을 작곡하는 동안 단 하나의 음표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모든 악기의 배치가 가장 극적인 음색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백 번의 수정을 거듭하는 편집증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개인적인 예술 정신의 만남은 보레로라는 불멸의 명곡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라벨과 루빈슈타인의 만남은 단순한 작곡가와 무용가의 조우를 넘어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악기의 음량과 음색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곡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압력이 차오르는 거대한 증기기관차와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설계는 훗날 미니멀리즘 음악의 선구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현대 음악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라벨의 일기를 통해 그가 이 곡을 완성하는 순간 느꼈을 그 짜릿한 성취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장치를 확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보레로는 총 199번의 동일한 리듬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고도의 수학적 설계이자 거대한 음악적 최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흐르는 작은 북의 일정한 비트는 심장 박동처럼 작용하며 그 위에 쌓이는 각각의 악기들은 마치 유기체처럼 성장하며 거대한 음향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라벨은 당시 색소폰과 같은 악기들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18분 동안 지속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크레센도는 단순히 소리가 커지는 과정을 넘어 각 악기가 가진 고유의 배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전체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주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청중들은 이 전례 없는 반복의 굴레 속에서 처음에는 당혹감을 느꼈으나 점차 선율이 주는 원초적인 생명력에 압도당하며 집단적인 황홀경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는 라벨의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낳은 결과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곡은 악기별 볼륨 조절이 아닌 악기 수의 점진적인 증가와 조합을 통해 물리적인 음압을 높이는 고도로 계산된 공학적 성취이기도 합니다. 라벨은 각 악기의 배치를 통해 발생하는 음색의 간섭 현상까지 완벽하게 예측하여 설계하였으며 이는
현대 음향공학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경이로운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곡이 진행될수록 더해지는 긴장감은 밀도 높은 화성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설계 덕분에 보레로는 매번 연주될 때마다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극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매우 특별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음악이 어떻게 과학적 정밀함과 예술적 감수성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라벨은 이 곡을 통해 자신의 기술적 역량의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그 어떤 작곡가도 이토록 완벽한 반복의 미학을 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1928년 11월 22일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초연 당시 한 여성이 광기 어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라벨은 빙그레 웃으며 저 여성이야말로 이 곡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초연 이후 보레로는 전 세계 음악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으며 현대 무용과 영화, 그리고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시대를 초월한 고전의 생명력을 증명했습니다. 통계적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볼레로는 전 세계 어디에선가 매 15분마다 연주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예술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라벨은 자신의 작품이 이토록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인류 문화 유산의 가장 찬란하고도 신비로운 이정표를 하나 더 추가하는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깊은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대중음악가들과 영화감독들 역시 라벨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들의 작품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보레로가 단순한 클래식 음악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속적인 유산을 통해 예술이 가진 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물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여정의 정점인 예술적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곡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악기가 하나로 결합되어 내뿜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단순한 소리의 합을 넘어 우주적인 질서와 혼돈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라벨이 의도했던 그 마지막 전조의 순간은 청중의 모든 감각을 일시에 깨우며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순간을 위해 우리는 18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레로는 인간의 인내와 창조력이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음악적 기적이며 우리는 이 곡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라벨은 이 곡을 통해 완벽함이란 단순히 오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끈질긴 반복을 통해 본질에 도달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음표가 사라진 후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술적 숭고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여운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모리스 라벨이라는 한 인간의 고뇌와 그 결실인 보레로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예술을 향한 새로운 경외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율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위대한 반복을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장대한 음악적 서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보레로의 선율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보레로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끈질긴 집착과 예술적 완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인류의 고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 속에서도 이 강렬한 선율처럼 멈추지 않는 창조적인 열정과 따뜻한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승을 빕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